네, 어제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LH 직원 가운데 지금까지 알려진 13명 말고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7명 더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공개한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자 민변 소속인 김남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13명,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김남근 변호사님 연결하기 전에 요 의혹을 마찬가지로 제기하신 민변 측 변호사님과도 인터뷰를 가진 바 있는데요. 그때도 이제 하루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제 등기부 등본 보고 의혹을 제기할 만한 내용이 10명 넘게 나온 것이었는데 어제 정부 조사단 발표를 보니까 7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20명인 거거든요. 이 숫자에 대해서는 김남근 변호사께서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는 LH 내부에서 그 개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개모임하듯이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이러한 청렴의무에 위반되는 투기 행위가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다라는 인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예. 또 LH 내부에서도 투기 방지 센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LH가 개발하는 지역의 한 3, 4년 정도의 토지들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러한 투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 같은 것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어느 정도는 좀 상당수 인원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예. 어차피 근데 이번 조사는 공직자의 명단하고 그 부동산원에 있는 전산 자료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토지 거래가 있었던 네네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한 사람들만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예. 아마도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차명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거나 친인척 이름으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예. 이번 조사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 예. 결국 이제 수사를 통해서 차명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네. 차명 거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조사를 할 때 LH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는데 이때 차라리 가족들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도 함께 받았다면 그렇게 됐다면 익명이나 차명 거래도 같이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근데 가족들 중에서는 내가 공직자의 친척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동의를 안 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들의 한계가 명확히 있다는 것들을 좀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정부가 지나치게 이번 조사를 통해서 뭐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이름으로 그냥 토지 거래했다는 정도만 나오는 것이고 예.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차명 거래를 했는지는 이제 별도의 수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광명 시흥 지역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18년부터 한 2020년 사이에 한 130건이 넘는 토지 거래가 있었어요. 예. 농지는 대부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1년에 한두 건이나 있을까 말까 한 거거든요. 근데 130건이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 상당히 투기 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고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가지고 농지를 산 사람들은 전부 조사를 하고 예. 그들 중에 LH 직원이나 공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금을 가지고 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LH 직원이나 공직자로부터 돈이 나와서 샀다 그러게 되면 차명 거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방식들은 결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게 토지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 많은 전문가들께서도 함께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1차 조사 결과는 저희가 어제 만나봤고 이제 2차 조사 결과도 보면 결국에는 이것도 지금 본인 명의만 봐서 일단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 이 역시도 한계는 분명해 보이긴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공직자들이 그래도 그 공직자의 청렴무무하고 자기가 공직에서 알게 된 정보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은 공직자윤리에 위반된다는 인식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들이 있는데 그걸 자기 이름으로 했다라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긴 하지만 예. 공직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만일 한다면 이제 차명 거래가 많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조사나 수사와 관련된 어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오전부터 정치권에선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특검이라는 것은 이제 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이 연루된 사건인데 수사기관이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넘기게 되는데 그렇게 할 때 하는 게 이제 특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여기는 아직 수사도 시작을 안 했는데 특검을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좀 정치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 먼저 그런 뭐 광명시나 시흥시에 있는 허위 영농계획서 같은 걸 압수수색해서 갖다 놓고 실제로 농사 짓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해내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 샀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LH 직원이나 공무원들과의 친인척 관계가 있는지 자금은 어떻게 해서 농지를 사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사하는 것부터 좀 착실히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 수사와 별개로 조사에서 일단 정부는 조사단에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사실 시민단체는 강제 수사권이 없잖아요. 그런데 같이 조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게 무슨 예. 조사의 어떤 실효성을 높이기보다는 예. 조사의 신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 문제를 지적한 이제 시민단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의견일 것 같은데요. 예. 그거보다는 뭐 언론이라든가 감사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참가해서 조사를 뭐 하는 게 좀 타당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하는 조사라는 건 그렇게 또 신뢰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공직자의 명단하고 전산 자료를 그냥 비교를 해서 최근 3, 4년 사이에 신도시 지역이나 그 주변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있었다는 것들을 전산으로만 확인하는 거니까 그 자체로는 그냥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 그 하나하나의 거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이 부분들은 어차피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전산 자료 비교 작업에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말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빨리 비교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수사기관에 넘기면 수사기관들이 좀 더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럼 실제로 민변 측이나 그 참여인단 쪽에서는 참여 요청을 함께 받으셨습니까?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참여 요청을 해온 적은 없었고요. 저희들 내부의 논의에서는 뭐 그러한 전산 자료와 비교하는 그런 작업에 저희가 참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본질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까지는 의혹으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수사로 좀 더 명확히 해서 이것이 실제 공직자의 투기인 것이냐 이것을 종근 밝혀내야 되는 것인데 투자와 투기의 경계선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애매해 보이는 상황도 뭐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나 거래별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뭐 가려내야 된다고 보세요? 저희는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예. 부동산이라는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든가 실사용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예. 그 자산 증식을 목적으로 해서 한 것들은 이제 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농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농사지을 목적으로 사는 것들이 실사용 목적에 사는 것이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 지가가 상승할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뭐 대토라든가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것들을 보상받을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농지를 구입한 경우는 당연히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러한 농지 투기들은 신도시 개발과 같이 농지를 대규모로 개발하는 사업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일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15,000명 정도에 대해서 투기 사범들을 조사를 했고 그중에서 한 197명 정도의 공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도시가 개발되는 그런 농지들에 대해서는 한 3, 4년 사이에 있었던 토지 거래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농사를 지지도 않으면서도 그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하고 그중에 공직자도 가려내서 같이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사에 있어서 일단 이 차명 거래가 굉장한 관건이 되고 있는데 차명 거래는 일단 확인을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특히 그 퇴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니 퇴직자하고 뭐 현직자 수사의 뭐 차이는 별로 없을 것이고요. 예. 수사라는 방법은 아마도 이제 그 광명과 시흥 지역에서 최근 3, 4년 사이에 뭐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한 130건 정도 이상의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렇게 많은 토지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이상지구였다고 보여지고요. 그중에서 영농계획서들을 확인을 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과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을 해서 농사를 짓지 않고 한 사람들은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했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농지법 위반이니까 농지법 위반에 따른 뭐 형사 처벌이라든가 또는 농지 매각 명령 같은 것들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신 분들 중에 LH 직원이나 뭐 국토부나 이런 공무원들과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농지 매입 자금이 어디서 나와 있는가를 조사를 하면 차명 거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정부의 어떤 의지는 어제 그 총리 발표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는데요. 뭐 샅샅이 뒤져서 일벌백계 하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인데 현재 법이나 제도로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법에서는 이제 공직자가 자기의 청렴의무하고 위반돼서 자기 공직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그 투기를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그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는데 뭐 정직이나 해임 같은 징계 사유는 될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하자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20대 국회 때 손혜원 의원이라는 국회의원분이 이제 자기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뭐 투기를 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법이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이런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조항을 만들고 그거와 함께 그런 투기를 통해서 얻은 투기익에 대해서는 벌금이라든가 추징으로 환수하는 제도 같이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에는 그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정보를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받아가지고 투기를 했을 때 자본시장법에서는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얻은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50억을 넘는 경우에 있어서는 무기징역까지 이렇게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그런 막대한 투기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례해서 형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투기익에 대해서는 한 3배에서 5배 정도로 투익을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그 소문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정치 시즌이다 보니까 이번 투기 의혹을 가지고 이 배후에 이재명 지사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당한 음모론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황당한 음모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네. 그 경기도의 상당한 책임도 있거든요. 우리 헌법에 의하면 경제유전의 원칙이 있고 농지를 잘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농지에 대해서 3년 사이에 130번이나 토지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상정석인 상황이거든요. 적어도 한 2018년쯤에는 농지 거래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상 징후가 있으니까 이걸 경기도나 이런 데 보고를 하고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히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농지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그러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까지처럼 많은 농지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기도나 그 지방자치단체인 광명시나 시흥시가 농지 보존 행정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농사 짓지 않는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많이 사들이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투기 거래들이 일어났던 것이어서 이참에 경기도에서도 좀 책임을 느끼고 특별 대책반을 만들어서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그런 비정상적인 농지 투기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될 것이고요. 그 결과 그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들에 대해서 농지 매각 명령과 같은 적극적인 조사를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남근 변호사와 LH 관련돼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